네, 안녕하십니까.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방송 주제는요,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타경 55,757호 강제 경매 사건을 예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내가 자금력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금력이 조금 딸린다 그러면은 일반 단독 다세대 주택이죠. 뭐 빌라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곤 합니다. 자,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 가지고는요, 전입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요, 이 전입세대 열람에 관련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요, 이 법 전문가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입에 항상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외우지 마시라고 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단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감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매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투자 목적 물건이 뭐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랬을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입니다. 1항이 보니까 여기 제가 본문 내용에 노랗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노랗게 이제 세대주하고요. 그다음에 동거인 있으면 동거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1호부터 3호, 여기 보니까요,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 열람을 할 수 있다. 여기서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성씨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안종현이니까 그러면 안하고 성씨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표시됩니다. 땡땡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거.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입 날짜, 성과 그 사람 전입 날짜 일자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만 해가지고 전제 단서 조건에 보니까요, 동일 세대별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세대주보다도 전입 일자가 빠른 경우, 이것은요 세대 합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세대 합가는 제가 달리 다른 파트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세대원의 성명입니다. 성이 아니고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호가 보니까요, 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1호입니다. 이래 보니까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그러니까 경매 청보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매 청보지 있으면요, 그걸 출력을 받으셔가지고요, 경매 청보지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 물건지 관할,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지 관할 동사무소 가가지고 세대 열람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세대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광진구 자양 1동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경매 청보지만 제시하면은 세대 열람을, 부산에 있는 경매 물건에 세대 열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대 열람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입 세대 열람, 이건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제가 발급받았습니다. 오늘 발급받았는데요, 보니까 전입 세대 열람에서 동거인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양 1동, 저는 자양 1동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양 1동 동사무소 가가지고요, 물건지가 송파구 오금로 거여동입니다. 거여동에 있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소지상에 주민등록 전입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밑에 사건번호 동부지방법원 2019 타경에 55,757호, 이 사건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해당된 세대주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로명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소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죠.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집원 주소가 있고요. 집원 주소. 그다음에 이제 도로명, 도로명 주소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전입신고도 보면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요, 도로명 주소에서 세대 일람을 발급받아 보시는데, 혹시 말이죠, 도로명 주소를 세대 열람을 하지 않고 집원 주소로 해가지고 이렇듯이 전입 세대를 열람한다 그러면요, 때로는 봐가지고 도로명에는 소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표시된다 이겠죠. 그런데 집원 그 주소지상에 이 전입 세대 열람 내역상에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도로명 주소가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답니다. 행안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 집원 주소지상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원 주소지상에 전입 세대 열람 내역 수상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그 회원님들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하신다 이랬을 적에는요, 세대 열람 신청을 하시는데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이 두 개 전입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로 이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리가 되곤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명에 의한 지변까지도, 왜냐면 저도 이게 여기 보니까 해당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지고요, 저 비용을 보니까 이거 한 통당 동사무소에 300원 달랍니다. 그래서 300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원이고, 이거 도로명 주소입니다. 다음에 이제 집원 주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입 세대에서 이번에 집원 주소거든요. 송파구 거여동에서 집원 주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원 주소 역시 마찬가지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얼마다 300원이다. 물론 이제 세대주가 많으면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잘 아마 증가되는지 아니면은 이 금액이 확정적인지 확실하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봐가지고 전입 세대 열람을 하실 적에는 도로명 주소도 확인하시고, 다음에 가능하시면은 동사무소 가시니까 도로명과 집원 두 개 다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니까 동부 2019 타경에 55,757호 이 사건 번호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또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니까 서울 동부지방법원이지요. 2019 타경에 55,757호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그번 2020년 9월 달에 말이죠, 광모 씨라는 분이 2억 190만 원에 입찰하셨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대금 납부 안 하니까 재경매하니까 입찰 보증금 20%죠, 그죠?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근본에 3월 15일 날이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억 5,936만 원에 진행이 되는데, 이 금액이 20%인 3,187만 2천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지참하셔가지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셔야 되는데, 여기 채권자 강모 씨가 사실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요. 자, 여기 보시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 강모 씨라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분명히 전입신고 표시되어 있죠. 2017년 9월 8일. 그리고 이분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강모 씨 해가지고요. 1억 9,500만 원입니다. 대항력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 9월 8일 날 전입신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강제경매도 역시 마찬가지 강모 씨 임차인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하셨는데, 요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세대 열람 아니십니까? 분명히 강모 씨라는 분은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고 세대 열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송파구 거여동 560-3, 송파구 거여동 560-3 태미하우스 203호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마 송파구 거여동 560-3으로 되어 있거든요. 560-3 해가지고요. 자, 송파구 거여동 560-3이죠. 그 다음에 203호 안 나와 있습니까? 203호. 이거 본건이에요. 근데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아, 분명히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왜
이 경우는 이제 집원 주소에 의한 세대 열람뿐만 아니고요.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도 똑같아요. 송파구 오금로 거여동인데 본건 203호지 않습니까? 이거 203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세대주가 없냐 이거지. 응?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경매청보지상에 표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이건 왜 그러냐니까 다시 경매청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말이지 임차권 등기를 하셨거든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요,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반환해 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임차인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거지. 그럼 주민등록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대항력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상실돼 버려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임차인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대항력을 계속 존속 유지시키는 수 있는 방법 뭐지? 그러니까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걸 확인한 상태에서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이 안 됩니다. 즉 뭐다,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사를 하더라도 전혀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건 같은 경우 이 임차인은 이분 말이죠, 아마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아마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기 이분의 전세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에요. 1억 9,500만 원이 요즘 뭐 2020년 1월 오늘이 27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2020년 1월 27일 현재 서울 및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는 말 그대로 뭐 가격이 대단하죠. 그죠? 가격 상승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제로 해가지고 빌라 다세대가 또 이제 들썩거리고 있더라. 또 나아가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하철 역세권에 30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군데 정도를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뭐 뉴스도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역세권의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도 일단 갭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 등의 뉴스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물건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500만 원인데 2억 4,900으로 평가됐단 말이죠. 그러면 2억 190만 원이면 81% 정도 썼으면 이건 뭐 잘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1억 9,500만 원이 이 전세 보증 금액인데 요 본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원룸입니다. 원룸의 전용 면적이 10평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것도 보니 역세권이 포함되는데 근데 1억 9,500만 원 전세 금액인데 왜 이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본인이 입찰을 대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9,920만 원의 10% 얼마입니까? 1,992만 원. 이거 몰수당한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몰수당했습니다. 예. 2천만 원 몰수당하고도 이때 유찰되고 또 이제 3월 15일 날에서 1억 5,900여만 원에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도 우리 경매인들은 보면 바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경매 물건지 방문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분석과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하신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입찰 금액이 나오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마 그 시세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야, 근데 보니까 그럼 1억 9,500만 원이 그 전세 금액인데 1억 9,920만 원에도 이 사람들이 입찰을 안 했다. 그 전에 2억 원 선에서 입찰했다. 이분이 입찰을 포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1억 9,936만 원이다. 야, 그럼 이게 과연 이제 현장 가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원룸인데요. 전세를 나왔을 때 전세 시세가 얼마나, 만약에 전세 시세가요 1억 9,500이 아니고 아이고요 뭐 한 1억 한 7천 정도 한다더라. 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근본에 1억 5,900만 원이니까 이거 1억 7천만 원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단세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 이거는 말이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어쨌든 2017년 9월 8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는 이분이 다른 데로 주민등록 옮긴다 손치더라도 이분의 2017년 9월 8일 날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 2017년 9월 언제입니까? 9일. 그 다음이죠. 그죠? 그 다음 날부터 오전 0시 땡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그 대항력이 상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경비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이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2019년 11월 18일에 말소 기준, 여기 소멸 기준 표시되어 있네요. 이거 대비해가지고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야, 이거 원룸 시세가 보니까 한 1억 7천밖에 안 되는, 야, 1억 7천 쓸까 말까? 한 1억 7천 한 500 정도 쓸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저 하수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요. 누가 1억 7천 뭐 30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매비용 한 300만 원 뺀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1억 7천만 원 남지요. 그럼 1억 7천만 원 이분이 가져가요. 배당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못 받았습니까? 2,500만 원 미배당이 좀 못 받았죠, 그죠? 그럼 2,500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2,500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빨리 줘요.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1억 7,300에 낙찰 받았습니다. 1억 7,300에 낙찰 받고 2,500만 원을 더 인수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9,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막 입찰가 결정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대항력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비용 보통 한 300 정도, 3 내지 400 정도 나오니까 300 정도 잡고요. 그럼 이 물건에 있어서 1억 9,800만 원에 써서 나름대로 어떤 소위 메리트가 있으면 입찰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입찰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방송의 주제는요, 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세대 열람을 확인하자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건 간에 일단 주거용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부동산 관할 동사무소가 아니고 내가 사는 동네 동사무소 가서 그냥 세대 열람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니까 주민등록 그 세대 열람 신청서는요, 동사무소 가면 그 양식을 줘요. 그럼 내가 쓰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가실 적에 이렇듯이 만약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원료 본사건처럼 2019 타경에 55,757호 요 사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경매 정보지를 하나 출력을 받으세요. 출력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뭐라면 보여주면 됩니다. 보여주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막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또 이제 신분증은 뭐 보여달라 소리 안 하는데, 또 어떤 데는 가능하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신분증하고 경매정보지 하나 카피 떠가지고 동사무소 가시게 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사무소의 담당이 말이지 신참이어서 모른다 이랬을 적에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주민등록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이거 모르나 이런 식으로 과음을 빽 질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해서 세대 열람인데 주소 그 도로명 주소가 있죠. 도로명 주소가 있고 집원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두 개로 해가지고 세대 열람을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세대 합과와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